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기 영화 오펜하이머. 일단 당연히 재밌다는 것은 깔고 들어가고,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하지 않는 저만의 관점으로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은근히 지적되지 않는 부분인 이 작품의 주인공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 영화는 전기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의 삶을 각색한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이야기죠.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고 싶다면 굳이 영화라는 플롯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찍거나 평전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안 그래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유명한 평전이 존재하기도 하고, 오펜하이머는 20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상자료, 사진자료도 수없이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펜하이머 같은 전기 영화는 다큐멘터리나 평전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각색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큰 비판을 받는 작품들도 있죠.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조망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사실상 전기 영화가 아니라 영상 편지를 조금 담은 2시간짜리 퀸 콘서트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듯이요. 반면 오펜하이머에서는 전기 영화가 보여줘야 되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훌륭하게 그의 삶을 각색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영화가 주어야 하는 무언가란 것은 바로 메시지죠. 그럼 오펜하이머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의 삶을 각색을 더했는가? 라는 부분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법한 이미지는 국가를 위해 손에 피를 묻힌 영웅이 자신의 경력으로 인해서 국가에 팽당하고 메카시즘이라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장면일 겁니다. 아무래도 천재적인 과학자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자신이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다는 약점이 있고,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깨달아 핵 확산을 반대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보여 미국에서 굉장히 고가운 인물이 되었다는 점. 오펜하이머라는 3시간여의 작품을 다 보면 이 플롯이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죠. 특히 주인공인 오펜하이머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그의 행동에 충분한 공감대를 느끼고 주인공을 영웅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과연 영웅적인 천재인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적인 인격자일까요? 어떤 역사적 인물이든 그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인권을 챙기고 어린이 아래 시초가 된 소파 방정환 선생도 그의 삶을 따지고 들면 김영순이라는 여류 문인을 보고, 점잖은 표현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남편 5간 기생 같은 여자라면서 이 약물고 기사를 써서 공격한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공과과를 이야기하면서 전개되어야 됩니다. 특히 전기 영화처럼 실존 인물에게 없었던 사건을 삽입하거나 있었던 사건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각색 매치라면, 이 작품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인공 오펜하이머의 공은 무엇이고 오펜하이머의 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오펜하이머의 공이 무엇이고 오펜하이머의 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에 앞에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핵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주야장창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주인공은 핵과 동치되는 경향이 있죠. 오펜하이머의 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켜 미국의 많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막았다는 것이고, 오펜하이머의 과는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민간인 희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그의 영향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어서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오펜하이머의 과를 설명한다기보다는 핵개발의 과를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 접근한다면 결국 한마디로 반박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핵개발 외에 대안이 있긴 했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에서 꾸준히 언급되듯 미국은 나치 독일의 과학력을 경계했고, 꼭 나치 독일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물리학자가 있는 모든 나라라면 핵폭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아니었다면 다른 과학자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감독했겠죠. 그러므로 핵개발의 공과과는 따질 필요가 있겠으나, 최소한 이 작품에서만큼은 핵개발은 역사의 필연처럼 묘사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면 공과과 그런 것은 소용이 없죠. 그러면 도대체 오펜하이머란 인물은 이 작품에서 어떤 포인트로 비판받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빌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런이 누구인지는 스포일러긴 해가지고 스포를 당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쯤에서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보기 전에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이 작품의 주요 빌런은 스트로스입니다. 전기 영화의 빌런치고는 그 행동의 원인이 상당히 찌질하기 그지없어서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죠. 오히려 안타고니스트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트로스의 행동 원리는 그저 오펜하이머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심이었죠. 아인슈타인과 자신을 인간질하려고 했다든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망신을 줬다든지, 그런 이유로 스트로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오펜하이머를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그를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 밀어넣은 뒤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천재 과학자에 맞서는 빌런치고는 굉장히 짜치는 느낌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멸연으로 인해서 행동 동기는 짜치지만 멋진 캐릭터긴 했죠. 하지만 이렇게 동기가 별것 아니라서 그의 발언에 무게감이 덜 실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제 뇌리를 때렸던 말은 오히려 스트로스가 한 오펜하이머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말하면서 자신을 위대한 죄악에 대한 순교자가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나는 그가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야. 이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스트로스의 이 대사는 사실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의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오펜하이머의 과는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그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점을 죄악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역사적 숙명에 대한 죗값을 덜고 싶어한 비겁자라는 점이죠. 문학 트렌드 중에서 비겁함을 말하는 비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비겁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그 죄악감을 덜고 싶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가장 비겁한 모양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펜하이머에서 드러나는 오펜하이머는 입체적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과학자들과 기쁨을 공유하는 데다가 자신의 결과물을 세상에 구하면서 일본은 좀 따끔했겠죠? 같은 농담도 던지지만 이 작품에서 꾸준히 오펜하이머라는 캐릭터는 내적으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을 보여주죠. 트루먼 대통령 앞에서 말한 내 손에 피가 묻어있는 기분이요 라는 대사도 자신이 발명한 위대한 죄악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라는 캐릭터는 위대한 죄악이지만 그것은 사실 오펜하이머 개인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진 수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을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수상한이 많지 오펜하이머의 사생활이 나오는데요. 그의 첫사랑이자 불륜 상대인 진 테틀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오펜하이머는 냉바닥에 누워 자면서 고통을 호소하죠.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를 이유로 그녀를 내팽개쳤어. 내가 그녀를 죽인 거야 라고 죄책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오펜하이머의 바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또 다른 피해자인 자신의 부인이죠. 그래서 부인은 그에게 꽤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모든 일을 이딴 짓을 하면 동정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물론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이 주인공인 오펜하이머를 악당으로 보는 작품은 아닙니다. 다만 오펜하이머를 보고 나서 미국의 팽당한 위대한 과학 영웅이라는 감상으로 억울하기만 한 존재로 그를 규정짓는 것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취한 스탠스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겁했는지에 대해서도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진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징징을 보여줍니다. 핵을 발사하기로 결정한 트루먼 앞에 가서 자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감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바람기로 고통받는 아내 앞에서 바람 대상이 죽었다면 자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누구한테 동정을 사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펜하이머는 혼란스러운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폭탄이 2-3만 명을 죽일 것이라고 들었을 땐 그의 이론적 성취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소폭탄 실험엔 반대하죠. 그래서 검사 역할을 맡은 캐릭터가 신랄하게 까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무게가 안 느껴지셨고 지금은 무거우시다? 나치 독일에 대한 경쟁심은 자신의 죄책감을 묻을 수 있었고 일본 제국의 모양새는 자신의 죄책감을 발동시키기라도 했다. 나치와 경쟁할 때는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그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은 서로를 파멸로 이끌 거라며 반대합니다. 적어도 일관적으로 느껴지진 않죠. 그가 든 예시인 통 속의 전갈로는 나치 독일과 미국의 예시에서도 쓸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면 나치도 만들어서 터뜨릴지 누가 합니까? 그걸 전제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물론 오펜하이머에게 물어보듯이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핵폭탄 투하를 전후로 해서 혹은 수소폭탄에 경악할 만한 위력을 통감해서 그의 일관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도 그냥 전쟁도 끝났고 하니까 생각이 바뀐 거겠죠. 하지만 이 작품의 초반부에 나오듯이 진 테틀록의 평가죠. 그는 의외로 단순한 사람이다 라는 점이 이 작품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는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책임감을 방기하고 싶어하는 인물로 그려져요. 아이가 울면 친구에게 맡기고 바람핀 상대가 죽으면 동정심 사려고 하고 위대한 죄악인 핵폭탄을 발명하는 책임감은 자신이 위대한 순교자였다는 타이틀을 거머쥐므로써 마음 깊은 곳의 죄악감을 방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무책임하고 계산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펜하이머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너무 큰 불안감을 작은 쿠션으로 방어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드러나는 오펜하이머의 입체성은 그가 위대한 죄악을 저지른 영웅이란 점보다도 그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기 연민을 하고 동정을 사고자 하고 남에게 공격받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여 조금이라도 비판 여론을 피하고 싶어하며 일관적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그의 보안인과 얘기가 나올 때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오펜하이머에게 보안인과를 내주는 선택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에게 보안인과를 내줄 수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안인과를 내줄 수 없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오펜하이머는 인간답게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구나 그처럼 비겁하니까요. 이것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에서 말하는 그의 삶의 비겁함입니다. 자신이 비겁한 존재라는 것을 고하는 비겁함이죠. 누구나 그러하던 말입니다. 그것이 오펜하이머의 천재적인 이성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든 본능적으로 동정을 사고 싶어한 것이든 혹은 작품 막바지에 아인슈타인이 꼽을 준 것처럼 그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순교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비판할 수는 없다는 양 자신을 연민하고 있는 비겁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명언과 비슷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자신이 파괴자가 되었음을 고하면서 최소한 그 위험성만을 알렸던 사람 따위에 순교자로 평가받고 싶었던 그. 이 작품이 표현한 대로의 오펜하이머라면 지금 세상에 퍼져있는 그의 이미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요? 반핵을 이야기한 핵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미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